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모리 아키라 작가님이 지은 차라리 양치질하지 마라 라는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모리 아키라 1995년 다케야초 모리 치과 클리닉을 개업했고 2007년 MDE 협회를 설립했다. 타액에 주목한 임상 치과 1인자로 타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치유 예방 치과를 치과 의사, 치위생사에게 소개하고 있다. 텔레비전, 잡지 등 다수의 매체에 자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치료원을 위한 세미나와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게 활동 중이다. 그러면 시작 화면을 보겠습니다. 치아 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일본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 병상에 누워 지내지만 스웨덴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본인은 80세까지 남아있는 치아가 10개 이하이지만 스웨덴인은 같은 연령대에 21개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의료, 식상, 생활 습관이 문제라고 하지만 치과 의사인 제가 보기에 원인은 명확합니다. 병상에 누워 지내는 일본인이 증가하는 이유는 치아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식 1일 3회 양치질은 치아나 잇몸에 계속해서 손상을 입히고 치주 질환을 일으켜 치아 상실은 물론 구취나 전신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치약을 다량 사용하여 식사 직후에 양치질을 하면서 치실은 사용하지 않는 잘못된 양치질 습관이 면역력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속 읽어 보십시오. 역시 양치질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치과에 정기 검진을 오는 환자에게 충치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충치가 생기면 반사적으로 자신이 양치질을 깨끗이 안 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테스트를 해봅시다. 아래 5항목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 매 식후 10분 이내에 양치질을 한다. 둘째, 지금 사용하는 칫솔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모른다. 목 끝이 닳고 잇몸이 아프면 칫솔을 교체한다. 셋째,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시판 치약을 듬뿍 짜서 양치질한다. 다섯째, 치과에는 충치가 생겼을 때 치료를 받으러 간다. 위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체크했다면 안타깝게도 이제까지 제대로 했다고 믿었던 양치질 습관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대로 50대가 되면 치아가 빠지고 60대가 되면 부분 틀니를 할 것이며 70대가 되면 전체 틀니를 하게 될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치과 임상으로서 약 30년간 총 60만 명의 입안을 진찰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많은 환자가 양치질에 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첫째, 먹자마자 바로 양치질하기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바로 양치질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추세입니다. 둘째, 같은 칫솔을 한 달 이상 썼다면 세균으로 양치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칫솔보다 치실이 몇 배는 중요합니다. 넷째, 시판 치약은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쓰면 해가 됩니다. 다섯째, 치과 의사로서 말하건대 충치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비가 새는 곳에 함석을 덧대는 꼴입니다. 선진 치료는 충치를 치료하기보다 어째서 충치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살펴서 다시는 같은 상태가 되지 않게 합니다. 여섯째,
여러 다른 나라들에서는 작은 충치는 치료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지속해서 충치 상태를 살펴봅니다.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도 치과 의사도 먹자마자 양치질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건가요?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당신이 의아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먹자마자 양치질하기 운동은 일본인에게 양치질 습관을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전에 시작된 것으로 당시에는 타액의 효과나 충치의 근본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 때문에 학교 선생님도 치과 의사도 식후에 바로 양치질을 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 사실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 운동 덕분에 일본인들은 양치질 습관이 몸에 뱄습니다. 그러나 타액의 효능을 알게 된 뒤부터는 먹자마자 하는 양치질이 중요한 타액을 허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은 지금까지 그런 양치질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식사 직후 타액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를 한 뒤 입안은 산성이 되면서 치아 표면에 있는 칼슘과 인이 녹기 시작합니다. 이때 치아는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것이 다시 타액에 의해 30분에서 60분에 걸쳐 원래의 강대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재석회화라고 합니다. 치아는 돌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식사 후에는 표면이 매우 상하기 쉽고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양치질을 하면 치아는 칫솔 때문에 상처를 입고 연마제와 발포제가 들어간 치약으로 한 번 더 타격을 입습니다. 타액은 식후에 가장 강력한 효능을 갖게 됩니다. 양치질로 이 타액을 우글우글 태하고 입 밖으로 뱉어버리면 그 효능까지 뱉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양치질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타액의 힘을 알고 난 현재 식사 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타액을 분비하기 위해 껌을 씹는 습관을 기를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인은 타액의 효능을 무시한 양치질을 계속하고 충치는 양치질을 깨끗이 안 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양치질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니 치아에 낀 파나 치아 표면에 붙은 김을 그대로 둬도 된다는 건가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처럼 치아에 낀 음식물을 빼내는 일이 양치질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치질의 본래 목적은 음식물 빼내기가 아니라 플라크, 즉 치태 제거입니다. 영어로는 플라크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아마 많은 사람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므로 양치질이 아니라 칫솔만 사용하여 식후 치아에 끼인 음식물을 제거하는 일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타액이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어 앞서 말한 타액의 효능을 확실히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장인이나 서비스업계 종사자들은 예의상 식사 후 음식물을 제거하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칫솔에 시판되는 치약을 잔뜩 묻혀 세게 닦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치약도 안 묻히고 양치질을 하다니 뭔가 부족하다고 할까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드는데요. 치약을 묻히지 않고 양치질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치약회사의 전략입니다. 원래 치약은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천연 치약인 타액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치약회사는 매 식후 양치질 습관에 개운함이라는 가치를 추가해 일본인에게 양치질 습관을 들였습니다. 1일 3식하며 3분 이내에 3분 이상 양치질하는 333 운동도 원래는 치약회사의 상업 캠페인이었죠.
치실에는 치약을 짤 수 없습니다. 치약을 팔려면 흔히 사용하는 칫솔모가 세 줄인 칫솔로 양치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 행위에는 국민 건강이라는 이슈가 들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치과의사회를 끌어들여 전국적 캠페인으로 키운 것은 물론 여기에 개운함이라는 가치를 덧붙였습니다. 그야말로 천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에서 가장 천재적인 대목은 충치는 양치질을 깨끗이 안 한 것이라고 치과에서도 세뇌시킨 점입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많은 치과에서 당연하게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병원에서는 치과 의사가 한결같이 먹자마자 양치질 하렴, 먹고 나서 바로 양치질하는 아이가 착한 아이란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양치질한 뒤에는 개운한 상쾌함까지 맛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식사 직후에 양치질을 하는 게 습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릇된 양치질 습관의 정체입니다. 자, 앞에서 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역시 양치질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라는 환자의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구체적으로 닦는 것, 닦는 곳, 닦는 도구, 닦는 시간, 이것들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닦는 것, 치아에 낀 음식물이 아니라 세균 덩어리인 플라크. 닦는 곳, 치아와 치아 사이가 가장 중요. 닦는 도구, 치실을 주로 사용하고 치간 칫솔도 병용. 닦는 시간, 취침 전과 기상 직후. 중요한 점은 양치질은 충치 예방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에는 치실을 사용하겠습니까? 죽음을 택하겠습니까? 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치실을 사용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이어지는 전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입안은 감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온상이기 때문이죠. 입안 세균은 당뇨병,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 암, 폐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남아있는 치아가 적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도 높습니다. 중환자실의 환자 가운데 구강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구강이 깨끗한 사람보다 감염증이 발생할 비율이 3배나 높습니다. 구강이 청결하지 않으면 수술이 성공해도 입속 세균이 감염을 일으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세균 덩어리가 바로 플라크입니다. 그러므로 치실을 사용하고 치아와 치아 사이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고 전신질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치아가 지금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자신의 치아가 몇 개 있는지 잘 모릅니다. 매 식사 후 거울 앞에 서서 양치질을 한다면 연 1000회 이상 거울로 입안을 봤을 텐데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죠. 습관이란 무섭습니다. 거울로 자신의 치아를 확인하지도 않고 치약으로 거품투성이가 되는 상태를 양치질이라고 믿으니까요. 자기 치아가 몇 개인지 아는 사람도 몰랐던 사람도 이번 기회에 치아에 관심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충치의 유무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관심이 높아지면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정보가 모이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의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수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실제 사망 연령을 나타내는 평균 수명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이 제한되지 않고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사는가를 보는 지표입니다. 일본에는 회사와 가족 때문에 정신없이 일만 하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의사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결과 말년에 10년 정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다량의 약을 복용하면서 병상에 누워 이러려고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닌데 하고 후회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인들의 현주소입니다. 건강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새에 환자용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환자용 침대에서 내려오려면 자신의 몸이 가진 힘을 믿어야 합니다. 원래 당신의 몸은 인류 탄생 이후 무려 600만 년에 걸쳐 축적된 건강을 위한 자동 보정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액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식후의 타액이 부드러워진 치아를 원래대로 강하게 만든다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더해 타액은 치아에 낀 음식물을 밀어서 빼내고 감염증을 일으키는 세균 덩어리는 플라크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으로 몸 전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병상 생활을 하게 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몸의 병이 전부 입안 상태로 반드시 개선된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또한 나는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온몸의 병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입속 상태가 좋아지면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정상에 근접함을 치과 임상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 앞에는 지금 두 종류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상태 그대로 건강을 경시하고 지속해서 의사에 의존한 채 환자용 침대에 누워 지내는 병상 생활입니다. 다른 하나는 80세가 되어서도 내 치아를 유지하고 건강한 몸으로 사회공헌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꿈꾸며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건강한 생활입니다. 구강 감염증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전신질환은 입속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그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은 예방치료를 철저히 한 결과 80세가 넘어도 자기 치아를 21개 이상 유지하며 병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건강 대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건강한 사람은 장차 자신이 병에 걸리는 일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노년의 병상 생활은 40대부터 쌓아올린 생활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길게 보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실천 여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목차를 보겠습니다. 1. 내 건강을 좌우하는 입안 플라크. 2. 내 몸을 살리는 구강 관리. 3. 어느 치과 의사의 고백. 4. 건강한 삶을 위한 대담한 재원. 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입안에 세균이 우글거린다. 구강 청결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드시 전신질환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과장된 말은 아닙니다. 내가 원장으로 있는 다케아초 모리 치과 클리닉에서는 초진 환자일 경우 입속 플라크를 채취하여 위상차 현미경으로 플라크에 들어있는 균 상태를 관찰합니다. 구강 상태가 나쁜 사람의 균은 적혈구, 백혈구, 흐물흐물 움직이는 잇몸 아메바, 활발하게 움직이는 스피로헤타, 작은지 모양을 하고 무언가를 먹고 있는 트리코모나스 등 마치 대홍수로 범람한 더러운 하청 같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 책 한번 구입해서 여러분들 치아 건강 그리고 전신 건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